엄서초등학교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사전계획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 순으로 발표를 사업 개요부터 마지막 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까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부족한 수영장, 체육활동 공간,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관내 학생들의 생존 수영 및 체육, 문화활동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지금 현재 부족한 지역 시설들을 보강해서 지역 주민을 개방해 지역 사회의 연계, 여건 개선에 있고 또 주변 환경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배경으로는 복합화시설 비전, 공간 활용 방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향후 복합화시설의 중장기 발전 방향 등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학력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해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며 학교 복합화시설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발주 방식, 안전, 지속 가능성, 사용자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복합화시설을 건립해서 관내 학생의 생존 수영 및 체육활동, 방과후 활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및 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재난 및 안전 대피설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입니다. 기존 면적은 약 9,592.62제곱미터이며 저희 사업 면적까지 더하면 약 22,215제곱미터가 될 것이며 세부 면적으로는 지하 공용주차장 한 8,700제곱미터, 그다음에 위에 상부에 지상층으로 복합화 시설 등으로 1,550제곱미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용주차장은 약 200대 규모로 계획되어졌습니다. 부지 현황 분석입니다. 엄사초등학교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사전계획 지원 영역으로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86 이게 건립되며 지금 현재 기존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격자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3,000제곱미터이며 건축 면적 현재는 3,200제곱미터 정도 되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면적은 9,500제곱미터입니다. 학교 현황에 중요한 건 학생 수를 검토하였으며 지금 현재 교직원까지 학생 구성수를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하여 사전계획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는 도로와 오른쪽 부분에 15m 도로의 전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업 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업 부지는 운동장 부지로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는 아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8m 도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협소한 도로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 부분이 15m 도로로 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지 운동장은 학교 부지로부터 약 1.5m 이상 차이가 나고 주 출입구부터 아래쪽 부 출입구까지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향은 지금 보시면 거의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도별 학생 수인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인근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검토하여 사전계획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와 함께 지역의 인구까지 지금 현재 추이까지 반영해서
지역의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저희가 복합화 시설이 지하층에는 공용주차장, 상부층은 수영장이라서 그 두 개에 관련된 시설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수영장 역시 지금 계룡 스포츠센터 하나이기 때문에 계룡시에는 수영장 한 곳으로 5개의 초등학교가 또는 한 개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해서 생존 수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 학교는 스포츠센터로 3개 학교는 대전의 진잠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규와 빠짐없이 법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전기획과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반적인 건축법규가 아니라 학교 시설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여타 이후에 사전기획의 학교 복합화 시설을 진행하실 때는 기존 학교에 새로운 학교 복합화 시설을 건립되는 것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법규는 당연히 이제 건축사로서 사전기획가로서 또는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 있고요. 각종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법규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은 함과 더불어 학교 시설 기준에 적합한 학교 복합화 시설이 되려면 기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육장 면적,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도서관 등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서 학교 시설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건축 법규라든지 인허가, 인증에 관련 법을 추후에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학교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시공하는 것은 기본일 테고요. 지금 현재 체육장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 부족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화 시설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현황을 기준을 저희 학교 기준 설립 기준에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서 법규 검토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요 분석 및 교육과정 연계 방법입니다. 저희가 주민 설명회와 함께 학교의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차례 교육과정을 거쳤습니다. 필요한 교육과정은 한 6차 정도로 크게는 볼 수 있고요. 최종 보고회까지 하는 일정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교사, 일부 학생들은 복합화 시설이기 때문에 설문지로 저희가 대체했고요. 공간혁신이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아이들이 모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진행하진 않았고요. 최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전기획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면 설문 결과를 매 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고요. 여기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아이들과 지역사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느냐 또는 중첩되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보시면 매 차례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들을 기본적인 지하 주차장과 위에 수영장을 함께 다양한 복합화 시설을 기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해서 매 순간마다 매 회차로 계속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결정하였습니다. 보시면 몇 차례 거쳐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정해서 저희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담고자 했습니다. 복합화 시설에 대한민국에 지어진 지 한 10년이 넘어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유사시설 사례를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게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단점들을 분석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에 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프로젝트에 더 나은 점을 찾기 위해서 각각의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기획 방향 및 건축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된 시설이 주차장과 생존 수영장,
그다음 나머지는 복합화시설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 사전계획의 일부분만 담았고요. 주차장 복규는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복규와 함께 소방이라든지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복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계획에 담았습니다. 현재는 약식으로 표지만 있습니다. 생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함께 사전기획가로서 각 수조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그런 시스템까지 검토해서 학교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순간을 저희가 담았고요. 엄사초등학교 학교 복합화 건립 사업은 여타 사전기획과 다르게 학교 측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다음에 교육청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사전기획가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편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밴드 활동이라든지 뭐 SNS 활용 등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주셔서 제가 일하는 그 사전기획을 하는데 너무 진도라든지 전체 사업 기간을 만족시키는데 유리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6차에 걸쳐 이상에 걸쳐서 여러 토익을 한 결과 이제 사전기획과 안과 여러 주안점들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배치 시 고려해서 가장 이제 지역 학부모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학생들의 외부 출입 동선, 효율적인 보차 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었고 복합화시설 강당동에 인접해서 배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주 중에는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이용률이 고려해서 배치를 하였으면 한다는 그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15m 도로에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도로 전면 도로에 버스 승하차장과 그다음에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상 주차, 그다음에 복합화 시설동의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복합화 시설은 운동장에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학교 전체에 혼재되어 있는 차량을 정리해서 공원과 함께하는 산책로의 컨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그다음에 지상층에 있는 생존 수영장을 아이들이 체육 활동과 방과 활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룹 운동시 GX 룸이었으며 그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요리실, 멀티실, 개방학습실을 이런 것들을 카페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치안입니다. 배치안의 컨셉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치안 중에 가장 중요했던 점은 복합화 시설이지만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배치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또 하나의 배치는 학교 안쪽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면 지역사회 연계가 좀 어려울 수 있고 학교 운영상 낮 시간 동안이나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여러 차례 거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뒤로 가시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트 같은 경우는 강당과 인접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교사동 인근에 배치하며, 두 번째 배치부터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고려한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배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학교의 개방감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기존의 학교 운동장처럼 교사동 인근에 배치하고 8m 도로 쪽에 복합화시설동을 계획을 하고 15m 도로 쪽에서 주차 진출입을 계획하는 안으로 최종적인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앞에 배치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평면 기획까지 진행한 이후에 예상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존 수영장, 그다음에 다목적 공간인 GX룸, 멀티실, 개방형 학습실, 요리실 등이 있고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 200대 규모를 계획해서 면적을 도출했습니다. 예상되는 학교 개요이며 앞서 있던 배치 계획 중 저희 사전기획과 안으로 선정해서 8m 도로에 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지금 현재 사업 예상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8m) 도로 쪽에 복합화시설동을 계획하고 오른쪽 15m 도로에서 지하철에 들어가는 입구와 함께 주차장을 지상주차를 계획하고 학교의 중심에 운동장을 계획해서 개방감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가능한 복합화시설동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생들의 공간이 최대한 부족해지는 점이었고 체육장 면적이 너무 없어지는 면적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많은 토의 끝에 지금 현재 배치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지금 현재 계획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 1층까지만 계획할 경우에는 약 86대이고 사전 계획을 할 때는 그냥 일반 주차로 계획을 했고 경차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 주차로 계획을 해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고 지하 1층까지 계획할 때는 86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합화시설을 진행하면서 86대만 가지고 지하를 할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하 2층까지 계획해서 200대로 계획을 했고 지금 보시면 계략적인 사전 기획 배치로 남양 쪽에 있는 8m 도로 쪽에는 거실을 두었으며 운동장 쪽과 연계해서 생존 수영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부출입구를 아래쪽 보행자 부출입구를 이용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계획했고 주출입구 인근에는 차량 주 진입을 계획하고 보행자의 안전 펜스라든지 안전시설을 함께 계획해서 기존의 통합권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2층 생존 수영장 쌍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 주민 설명회를 사전 계획과를 하게 되면 저희 인면이나 조감도까지는 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지역 주민 설명회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상되는 조감도를 계획을 해서 3D로 간략하게 올려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복합화동이 작지 않기 때문에 학교 인근에 배치하는 것보다 8m 도로 쪽에 계획을 하고 차량은 기존에 있는 주출입구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부출입구 인근에는 어린이 보시면 이쪽 방향이 부출입구에 어린이 놀이터와 함께 연계한 부분이 되겠고 기존에 있는 버스 주차장은 안쪽에 계획을 하다가 바깥쪽에 드롭존을 형성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지역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주출입구는 주 진입구와 함께 진입을 계획해서 버스 주차장은 잠깐 세우는 드롭존으로 계획을 하고 지하철에 들어가는 것은 지하철 경사로와 함께 지상 주차를 계획을 했으며 저희가 지침서와 사전 계획 안에는 이런 사이에 안전 식재라든지 안전 펜스를 계획하고 통학로의
확보에 안전 펜스와 아이들의 학교 지킴이 실을 배치해서 아이들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투시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투시도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거리의 모습에 학교 복화화가 너무 거대하게 보이지 않는 인면을 나중에 추후에 제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커튼홀이라든지 그다음에 루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계획을 했고요. 저층은 프로그램들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부 다 커튼홀은 아니고 벽체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염사초등학교 마스터플랜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저희 복합화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내부에 있던 주차장까지 전부 다 지하주차로 옮겨서 지금 보시면 단지 내부에는 주차가 하나도 없으며 추후에는 기존 교사동과 연결 통로를 제한해서 아이들의 학습 효율한 원활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결 통로도 저희가 제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안을 더불어 학교의 선생님들과 가장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게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들을 검토하고 부족한 시설은 없는지 또는 잉여교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또 복합화 시설이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한 계획도 사전계획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만 만들고 사전계획할 때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추후에 사전계획에 있던 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실이 또 계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문조사로 통과된 여러 실들을 운영계획을 간략하게나마 구성원들과 함께 계획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실들을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면밀하게 실 하나하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지 그런 것들을 사전계획에 담았습니다. 보시면 몇 학년이 언제 어떤 시간까지 이용하는지까지 자세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나중에는 저희는 그냥 일반 현재 공모로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설경로 주요 지침에 많은 사항들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 공모 지침 하나하나도 학교와 협의했고 여러 차례 거쳐서 학교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됐는지 또한 사전계획과의 전문성을 반영해서 공모 지침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추후 최종적으로는 일반 공모 또는 제한 공모로 발주가 될 예정이며 최대한 자세하게 지금까지 사전 계획을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1차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많은 절차와 행정을 해서 지금까지 사전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계획을 가장 첫 번째 시행하면서 해야 될 일은 TF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지역사회와 여러 부처와 그다음에 사전계획과 한국교육교육원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TF팀 구성하는 거는 초기에 완성하셔서 일정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사전계획이 끝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 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전계획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사업비 산정에 있습니다. 사전계획
대부분의 사전계획이나 공모지침에 나온 부분들이 현성 일선에서 이제 바로 진행하면 시공자와 설계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전기획 부분이 아니라 사업비 산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추후에 공사에 차질이 있고 전체 사업에 큰 기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샘플 조사를 하는 데는 가장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이용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 정보광장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그 나라장터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례를 조사하고 만약에 일부 사전기획과 저도 역시도 미숙한 점이 있어서 2024년, 2023년, 2021년들의 자료를 가져와서 간혹 그 사업비를 그냥 넣고 샘플링 한 다음에 통계해서 평균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3년이면 1년에 2.5%에서 3%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현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제 경험상 사업비 구성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같은 복합화시설은 세부시설 면적으로 사업비나 사례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주차장과 지상 수영장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실들이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과하거나 또 다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례 조사와 사업비 산정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다음은 크게 구성된 공사비와 용역비들입니다. 중간에 행정 절차라든지 사업 신청 여러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책정할 때는 TF팀과 긴밀한 협의와 그다음에 지자체 여러 그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협의해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한번 확정된 사업비는 변경되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 오류가 없는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하는 게 중요 관건입니다. 네. 각 세부 항목 중에 설계용역비 산출 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산출은 공공건축 업무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큰 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 용역비를 산출을 함에 있어서 공공건축 업무 대가에 포함된 사업비와 함께 그렇지 않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각종 조사와 각종 인증 중 업무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비용을 공사비로만 산출할 경우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대가는 견적 또는 적정한 산출 근거를 통해서 최대한 사업비 산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대비도 저희 충남 교육청에 부대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간혹가다 부대비를 빼먹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비도 놓치지 않고 산출해야 합니다. 설계구도 구현 용역비는 정확한 산출 기준은 없지만 법규에 따라서 실비청산 가산 방식으로 적용해서 전체 사업 기간과 그다음 직접 인건비라든지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을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단 전체 사업 기간이 늘어나거나 부족한 인력 투입으로 원활한 설계구도 구현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계획과의 경험과 그다음에 사례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반영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지자체가 틀리고 충남교육청 기준이 틀립니다. 약 18개의 기준으로 한정된 충남교육청 기준이 있습니다. 여차 다른 타 시도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기준으로 적용해서 누락 없이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공모를 진행할 경우 보상비는 최소 1억 이하로 적용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설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견적서와 첨부를 하게 됩니다. 각종 컨설팅비와 또 누락 없이 지금 저는 1개만 넣어놨는데 3개 또는 2개로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비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사업 기간입니다. 저희 전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계획을 해서 했고요. 공사 기간은 18개월에서 또는 2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계획에는 18개월로 맞춰놨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로 세부적으로 공사 일정이라든지 공사 기간을 산철해서 전체 부족하지 않는 공기를 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 산출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면 사업비 변경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업비 변경은 한번 확정되면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할 때는 각종 산출 근거와 함께 공사 기간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산출해야지 전체 사업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용역 계약부터 완료일까지 사전 계획을 진행한 스케줄입니다. 약 6개월이 안 되는 4개월,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전 계획을 진행하면서 이번 복합화시설의 TF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들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지금 현재 기간에 사업을 사전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 엄사초등학교 학교 복합화 시설을 진행하면서 사전 계획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학교 복합화 시설이 타 커뮤니티 시설과 틀린 점은 학교 안에 건립된다는 점입니다. 공간의 효율이나 디자인, 동선의 간결한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그것도 안전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사전계획과 안중에 여러 기한 중에 이런 안전에 대한 저 역시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사전기과보다 학부모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셨을 때 안 될 걸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다 보면 학교에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세트드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과 그 다음에 통학 안전관리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학교 지킴이 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이 안전관리는 학교 지킴이 분이 계시는 것보다 항상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복합화시설 공사 기간에는 한 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 번 주지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정통신문도 여러 번 발송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가정통신문 샘플을 저희가 학교에 제공해서 준 이유는 지금 보신 이 공사 계획이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정문을 폐쇄했다가 후문을 폐쇄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SNS, 학생들 지도 또는 주민 설명을 통해서 이 통학로가 바뀔 때는 반드시 여러 번의 공지를 통해서 하도록 서로 아이디어를 모았고요. 보시면 통학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주민과 학교에서는 저희 설계사나 또는 시공자가 어떻게 안전관리나 안전을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저희의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지 나중에 시공정 안전성 평가의 항목들이 이렇게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공돼서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이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운동장을 활용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지하를 파거나 하는 공간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하를 팠을 때 주변 집안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한 것도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의 시스템 공법들을 여러 번 지역 주민과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계사로서는 좀 시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열어놓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엄사초등학교의 운동장은 초등학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이벤트 마당이라든지 체육활동 공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중학생, 고등학생, 주민들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운동장의 공사가 약 2년간 진행된다는 게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계획 TF팀에서는 여러 단계별 공사 또는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공사라든지 여러 단계별 공사를 통해서 운동장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간이 짧아서 최종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시도 또한 나중에 추후에 계속 시도된다면 복합화를 진행할 때 일부 운동장이라든지 지하 공간을 시공할 때 학교의 아이들에게 조금은 빨리 운동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전성과 함께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1단계, 2단계 공사로 나눈다든지 상하로 나눈다든지 그런 검토를 지역 주민과 함께 토론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통학권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면밀하게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사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이자의 펜스로 삭막하게 두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는 서울시나 이런 것들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디자인 펜스를 이용해서 조금 삭막하지 않고 아이들의 재미있는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엄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사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